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7월 5일 화요일 밤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모레 7월 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또 증거인멸고사와 연결해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심사를 받게 돼 있죠. 자, 그때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민망하지만 이 진실 규명을 위한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전부터 계속 윤리위에 대해서 윤리위 회의를 공개로 하자.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로 하자. 그리고 내가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리위가 이준석을 출석을 시킬지, 소명을 듣는다고 했으니 직접 출석을 시켜서 소명을 들을지 아니면 이것을 공개를 할지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오늘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 그리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하던 시절에 여러 사람이 호가호위하던 시절에 이준석도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2016년까지 20차례 이상 접대를 했다. 그 안에 성접대도 같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접대를 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인데, 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그렇다면은 7월 7일 모레 나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나가게서 진술을 하겠다,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김성진 두 사람이 낯뜨거운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성상납, 성접대, 무슨 어디에 몇 시에 갔느니, 술을 어떻게 먹었느니, 계산을 어떻게 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성진은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신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7월 7일 되면은 이 의혹,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는 풀릴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오늘 김성진 씨가 두 번째, 재소자인데 두 번째 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30일 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진실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두 차례가 아니고 20차례 접대를 했다. 2016년까지. 그러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알선 추재. 그리고 박근혜 시계를 구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접대를 받고 나서 구해주더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애써보겠다. 이런 이야기, 또 형처럼 모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기업인을 통해서 내가 애써보겠다.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갔죠. 현장을 방문을 했죠. 몇 달 후에. 물론 그것이 이준석이 힘을 썼는지, 이 김성진은 다른 친박에게도 로비를 하다가 그 친박계 전직 국회의원이 사법 처리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져야 되지만은 어쨌든 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난달 30일에 그런 진술을 했고 오늘 다시 경찰에 2차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했던 말들이 김성진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저녁에 이 2차 참고인 접견 조사 직후에 취재진들에게 김성진이 경찰에 한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성진 대표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출정 형식으로나마 윤리위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상납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의 그 말을 듣고 윤리위 쪽에 연락을 해서 김성진이 출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 그래서 일단 언론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아직은 윤리위 출석을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 김성진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언론에 밝힌다. 자,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하자. 내가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도 그래, 공개적으로 하자. 내가 지금 재수자 신분이지만 나가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성진은 이준석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첫 경찰 접견 조사에서 2013년 2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여 차례 접대했다고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7일로 그 윤리심사가 잡혔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철건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서 제보자인 성상납 제보자인 아이카이스트, 그러니까 김성진의 측근이죠. 장모이사, 아이카이스트 장모이사에게 또 김철건을 보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이 없었다고 해달라 이렇게 했는지 증거인멸교사죠. 이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하나는 김성진과 이준석을 같이 출석을 시켜서 서로 맞대면은 대제를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서 김철근과 장모이사를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그 상황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데, 진실 규명을 하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는 불투명하지만은 어쨌든 비공개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이준석뿐이 아니고 김성진의 입장, 또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김시훈 변호사가 김성진의 입장을 이양희 윤리위원장에게 전달을 하겠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계속 그 방송에 나와서 이것은 윤핵관이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 또 그 증거인멸 교사는 김철건이 그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 여부와 팩트와 상관없이 가서 처리를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버텼지만 실제로 이 김성진이 이야기를 하고 입이 열리고 또 장모 이사라는 사람의 입이 같이 열리면은 지금까지는 한쪽 이준석이 일방적인 주장을 했지만 정말 김성진의 폭탄 진술에 의해서 그 뭔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경찰에 제시한 이 정황 증거 물증에 관해서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하기 전에 8월 15일 날 2013년 8월 15일 강복절에 성접대를 받았는데 8월 15일 날 있었던 일들을 김성진 씨가 시간대별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성접대를 받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성진의 진술이 끝나고 나서 김성진이 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업체, 식사라는 업체 이야기도 하고 그 업체를 이야기하면은 이준석도 생각이 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김성진 쪽이 이준석에게 첫 번째 성상납을 한 뒤 대가로 받았다는 박근혜 시계 소재를 파악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카이스트 직원이 김성진에게 받아서 보관 중이던 박근혜 시계 사진을 오늘 아침에 보내왔더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써진 남녀 시계 세트다. 해당 직원에게 시계를 받아서 경찰에 제출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시계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공방에서, 김성진, 이준석 공방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규명하는 데 참고가 되는 상황이죠. 그것이 뭐 실제로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받아서 건네줬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김성진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김성진의 말에 좀 허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시계 공방도 그렇고 실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던 것, 이게 누가 역할을 했느냐, 자, 이런 문제도 만약에 둘이 대峙를 하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이 2013년 7월 11일 첫 번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성상납 장소와 시간, 성매매 여성사진까지 세세하게 진술을 했다. 성매매 상대방인 여성사진까지도 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장소, 시간, 또 두 번째 성접대 날이라고 지목한 2013년 8월 15일 식당 결제 내역, 다음 날인 8월 16일 이준석 대표가 탄 KTX 결제 내역, 자, 추가로 증거를 다 제시했다는 겁니다. 두 차례 경찰 접견에서 김성진은
2014년 8월 15일 일부 행적까지만 조사를 마친 만큼 더 있다. 향후 몇 차례 더 조사 일정이 잡힐 거다. 계속 폭로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이 상황에서 김성전이 이준석과 윤리위에 같이 해서 대절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윤리위가 실제로 이 재수자를 불러내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불러내서 당대표와 맞대질을 시켜서 성접대를 했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상황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집권당 대표가 된 이준석 입장에서 이런 상황까지 궁지에 처하게 된 이 정도 상황이면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윤리위가 실제로 열려서 그날 만약에 김성진이 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 공개적으로 뭐 방송이 생중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공개적으로 하면 다 알려지겠죠. 국민이 다 보겠죠. 거기서 내가 성접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증거인멸 교사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면 해외 토픽감이죠. 그것은 국가 망신입니다. 자, 이준석 오늘 밤 내일 남았습니다. 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어떤 본인이 조금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윤리위 열리기 전에 윤리위에서 정말 해외 토픽감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